염증 회복, 결합 조직 개선입니다. 앞에서 이제 신경 조직도 했고, 뭐 근조직도 했고, 그런데 이제 결합 조직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연구도 많지 않고, 결합 조직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국소염증 부위에서 섬유소가 침착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석회 침착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어깨나 이런 관절 주위에 석회 침착 이런 거 있는데 조직이 잘 안 나오면 그 안 나온 부분에서 말하자면 염증이 바깥으로 확산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확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거기에 결합 조직을 침착시켜요. 그래서 결합 조직이 침착되면 이제 석회화되거나 이런 결합 조직이 딱딱하게 뭉치면 그건 염증을 잘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살아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놓고 이제 더 이상 염증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옛날 사람들이 어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나 아니면 타박이나 어혈 이런 염증이나 이런 걸 앓고 나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결합 조직이 뭉쳐 있는 거예요. 염증상을 더 이상 번지지 못하러 간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결합 조직을 분류하고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합 조직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소성 결합 조직, 뭐 치밀 결합 조직, 뭐 뼈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뭐 읽어보면 아시겠죠. 자, 두충입니다. 두충은 단맛이 있고요. 단맛이 있나? 두충 끓여 먹으면 그냥 맹맹한데. 그 다음에 보관신화입니다. 그 다음 강근골. 이게 이제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근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척통. 그 다음에 보중을 하고요. 익정기하고요. 견근골. 그 다음에 여기도 강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게 하나 봐요. 두충이. 그 다음에 양습. 그러니까 가려운 거, 사타구니 가려운 거, 뭐 이런 것도 치료하고, 소변 입력. 찔찔찔찔 나오는 걸 치료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두충이 이뇨제로 많이 써요. 안전한 이뇨제. 네. 그래서 달인물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하고 심박수나 심근 수축력을 강화하죠. 약간의 강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항콜레스테롤 작용도 있고요. 진통이나 진정작용이 있어요. 부신피질 기능 자극하고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자궁 수축을 억제합니다. 물추출물은 부교감신경 흥분작용이 있고 여기 있잖아요. 콜라겐 합성 능력이 있어요. 촉진해요. 이거 그냥 기억해둘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옛날 사람들도 뼈 튼튼하게 하는데 썼다. 여기도 뼈 튼튼하는데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두충이. 이뇨작용이라고 하는 게 그 염증이나 이런 거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이해가시죠? 질병은 염증이다. 염증은 항상 부종이라고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통해서 염증을 억제할 수도 있죠. 이렇게 따져보면 어디 있는 염증을 제일 쉽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근골격계에 있는 염증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나 이런 데 쓴다는 얘기. 자, 섬유모 세포입니다. 결합 조직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세포는 고라세포라고 하고 섬유소를 만드는 세포는 섬유모 세포라고 합니다. 고라세포 같은 경우는 이 골막에 주로 위치하고 있고요. 고라세포는 골막에 있습니다. 대부분 뼈를 싸고 있는 그 막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모 세포는 이렇게 결합 조직 중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어서 여기서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파이버들을. 그러니까 얘를 누가 자극하니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얘를 자극하는 게 아마 신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나 신경에서 나오는 뭐죠 그게? SP, 피물질이나 CGRP 같은 그런 단백질 종류들이 이걸 자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직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신경 자극 그 염증이라고 하는 게 이걸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이 주위를 이걸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니까 얘도 파괴될 수 있죠. 주위에 다 파괴되잖아요. 근데 얘가 파괴됐을 때 누가 제일 많은 충격을 받냐 이거예요. 우리 몸에서. 혈관이 받니? 아니면 그 내부에 있는 조직이 받니? 신경세포가 받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크게 반응하는 애들은 당연히 신경이죠.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경에 자극이 가면 이 부분을 되살리기 위한 조건을 만들 것이다가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마스터셀, 비만세포에서 신경을 살리는 NGF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살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회복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나면서 염증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염증 주위에 내가 침을 이렇게 쭉 놓으면 빨리 좋아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상 입은 사람들도 그 주위에 막 침을 놓고 이런 거 봤죠? 빨간 손가락 전에 뭐 동상 걸려가지고 잘라야 되는 손가락도 막 계속 침 놓으면 그거 고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살아나와야 염증이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염증 조직에서 조직이 손상됐을 때 그걸 되살리기 위한 우리 온몸의 노력을 지휘하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 신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이 살아나면 아니면 신경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이 주위의 조직들을 재생하게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섬유소 부착과 복구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염증에서 이제 맨 마지막 단계쯤 가면 이렇게 섬유소가 부착되고 복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도 염증이란 얘기죠. 섬유소 부착되는 것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섬유소가 주위에 쌓이면서 더 이상 염증이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둬놓는 거죠. 이런 환자들 봤을 텐데 발목이 안 나와가지고 똥똥 부어가지고 딱딱하게 된 환자들 오잖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당장. 더 이상 손상이 안 가도록 딱딱하게 말하자면 내부에 석고 고정을 해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충 요약. 내가 이거 색깔을 넣어봤어. 온이라고. 이거를 오늘 이게 사실은 다 입히고 그 위에서 얘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지나가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엊그제 생각났어. 그래서 이거 색깔을 이렇게 입히면 이 색깔을 온으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온입니다. 온 위에서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미론을 바탕으로 깔고 이렇게 성분론들을 보라는 거죠. 효능이나 성분을. 그래서 보관신하는 거, 부신피질 자극, 항염증 이런 거를 보자. 강근골 봤죠. 콜라겐 합성 촉진하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안태, 자궁수축, 억제, 이뇨작용 이런 게 안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왜 안태야? 양수가 너무 팽팽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뇨를 좀 시키면 안태, 안정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봉출입니다. 신고온입니다. 이건 맺고 쓰고 온. 그러니까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혈거 행기 지통합니다. 보면은 분말에 물 현탁해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탄 것들은 의액이나 췌장의 담즙 분비를 현저하게 촉진하고 음식의 소장내 수송을 억제하여 영양분의 흡수를 돕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파어혈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소화제지, 좋은 소화제죠. 그죠? 그 다음에 물 추출물은 에탄올 추출물은 회장 적출에 대하여 아편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편하고 같은 진경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자, 심장, 뇌, 혈관 경련에 사용됩니다. 혈관 경련을 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섬유 모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요게 파열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아까 모세혈관 주위에 이렇게 그 섬유소가 침착되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증식을. 그러니까 어혈을 없애는 약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없애는 거고, 그래서 파어혈이잖아요. 이쪽은 파혈. 근데 두충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더 만들어내는 콜라겐을 합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강근골. 얘는 강근골은 아니잖아요. 그죠? 파어혈이죠. 그래도 어쨌든 그 결합 조직을 다룰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봉출 요약입니다. 온이니까 온한 걸 바탕으로 쳐다봐라. 혈류를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혈 조직의 섬유화를 억제합니다.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고, 행기지통, 소화액 분비 촉진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운동하고 흡수 잘 되게 하는 거 행기지통, 지통 혈관 경련을 억제하면 진정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소화관이 아프면 삼능봉출 쓰잖아요. 파혈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넣잖아요. 그러니까 진통도 하고 소화 촉진도 하고. 지난번에 뭐죠? 삼능 봤을 때도 비슷한 작용이 있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되게 센 약으로 배웠는데 그런 약은 아닌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파어열하는 약이라서 강한 약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우입니다. 고산하고 약간 여기는 한입니다. 미안. 그래서 양열 지혈합니다. 그 다음에 해독 염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 유경통. 이게 유방통인 거죠. 그 다음에 칠상. 그 다음 대합병, 통증을 억제하는 거, 악육, 땀을 그치게 하고 금창을 억제하고 치료하고. 이 지혈작용이 있는 거, 지혈제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죠, 지유는. 그 다음에 수렴, 삼투력 억제, 부종 감소, 감염 억제, 이런 정도.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염증 위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염증이 생긴 그걸 생각하시면 얘가 뭐 하는 건지 알 수 있죠. 삼투 억제 이제 알죠. 이게 염증 위치가 있으면 혈관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삼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혈관에서 바깥으로. 이거 억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종을 억제한다. 더 이상 붙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에탄올 추출은 주초입니다. 주초하면 대장균을 억제하는 이런 균을 억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위장 수술 후 단백질 소화를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물 추출물은 피동성 피부 과민증을 억제한다. 이것도 기억해 둘 만하죠. 두 가지 기억해 둘 만하죠. 이렇게. 지혈제를 제일 많이 쓰니까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위장 수술 후 단백질 소화가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거.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혈이라는 얘기가 왜 또 여기 뭐죠? 결합조직에 갖다 넣어놨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위치에 어차피 깨지는 거죠, 혈관이. 염증 조직에서 대부분의 혈관은 파열이 됩니다. 그죠? 파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아물게 하는 것도 이 주위에 결합조직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어혈을 푼다. 지혈제들도 어혈을 푼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피를 멈추게 해? 아니, 한 방의 지혈제는 양방의 지혈제하고 다른 거죠. 그런 생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딱 혈관을 막는, 혈소판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하냐, 얘가. 그런 역할도 일부는 있다. 그런데 나머지 또 다른 영역들을 생각해 보면, 파열 문제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염증 부위에서 결합조직 부종이나 이런 것도 지혈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잘 안 낫잖아요. 염증이 잘 안 나을 때 지혈제 잔뜩 써도 괜찮아요.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지리산 도사한테 배운 건데, 무좀을 치료하는데
무좀을 치료하는 약 중에 그분이 써본 약 중에 제일 잘 듣는 게 뭐냐면 지유하고 토복령. 이게 무좀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300g씩 쓴대요. 300g씩 두 개를 끓여서 먹으면 무좀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방이네 그게. 그래서 야 무좀을 그렇게 치료될까? 토복령하고 지유 300g씩 넣어서 그 와서 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염증을 해결한다. 그 염증 위치에 혈액순환을 해결한다.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좀은 결국 혈액순환이 되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면역에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면역에 의해서 곰팡이균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간단하죠. 무좀이 왜 생겨?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겨. 혈액순환만 시키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발의 혈액순환을 시킨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꽉 끼는 신발, 장시간 서 있는 생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곰팡이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혈액을 통해서 많이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방어 진지가 약한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혈액순환을 어떻게든지 시켜주면 낫는다는 얘기예요. 사마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걔들이 붙어 산다는 얘기는 거기를 방어할 수 있는 면역체가 충분히 못 간다는 뜻이에요. 바이러스를 방어해야 되는데. 그러면 혈액순환을 충분히 시켜주면 면역세포들이 가서 바이러스를 억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치료하시면 생각보다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지유를 이렇게 이게 이제 이 그림이 혈액 그 염증 부위 끄트머리에 혈관을 막는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유를 쓰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그래서 잘 안 막혀서 이 근처가 섬유화가 막 돼서 더 이상 번져나가지 못하게 할 때 지유나 애들이 들어와서 잘 마무리를 하면 훨씬 더 빨리 나을 것이다. 혈액순환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약의 지혈제는 혈액순환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핏줄을 막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지유는 이제 파란색이에요. 이제 미한이니까 이건 찬 것을 바탕으로 쳐다봐라.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억제하는 쪽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혈지혈입니다.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해독, 염창을 합니다. 수렴, 삼투 억제, 부종감소, 이게 다 혈액순환 억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들이죠. 그 다음에 염창, 수술 후 단백질 소화를 현저하게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그 염창, 창이 잘 안 아물 때 막 녹용 주고 막 이렇게 대보탕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빨리 복구하라고 그런 역할도 한다. 지유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수, 고감하고 미온합니다. 보익, 정혈하고요. 보간신하고 거풍합니다. 심장의 기능과 빈맥을 억제하고 뇌와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보통 하수오를 인삼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적하수오 말고 대부분 백하수오, 우리나라 하수오 같은 경우는 인삼하고 매우 비슷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상방에서는 특히 하수오를 백하수오를 쓰잖아요. 인삼하고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침제. 수침제는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사화작용을 일으키고 피부 소양증을 억제하고 적혈구를 보존한다. 그 다음에 추출물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개선한다. 인삼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작용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입니다. 에탄올 추출물은 장기간 투여하면 허혈로 인한 뇌의 경색 부위가 대조군에 비해 반으로 줄어든다. 이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하수오술. 이게 이거예요. 하수오술. 옛날 사람들이
뇌경색이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오래된 하수오를 술 담아놓고 이렇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뭐야 이게? 해파린이지. 혈전용이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스피린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신기하죠?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나도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연구를 했어요, 또 이걸. 양리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수오는 인삼하고 비슷하게 쓰긴 하는데 민간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쓴다. 근데 실험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이 먹으면 하수오를 많이 쓰는 처방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저는 뭐 그런 처방 안 찾아봤는데 찾아보면 이런 영역에 나이 먹을수록 하수오를 중용하는 그런 처방들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혈관이 50세면 모세혈관이 20%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20% 노화예요. 그러니까 80세쯤 가면 한 30, 40% 노화되겠죠. 그러니까 손이 막 차고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혈관이 막히니까. 그런 때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죠. 장시간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하수오 술 담근 거 되게 비싸요. 이렇게 이따만한 병에다가 담아놓잖아요. 많이 비싼 겁니다. 하수오 요약. 따뜻한 거에서 봐라. 미온에서 봐라. 보익 정혈합니다. 한냉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 한냉 저항력이 있다. 그 다음에 보관신.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키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보관신을. 거품, 통병,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사하작용 이런 걸로 볼 수. 사하작용이 앞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뇌경색이나 변비 이런 데 쓰는 거고요. 술을 담으면 이쪽에 충분히 작용을 많이 한다. 근데 이걸 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주초나 이런 걸 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혈의 혈관이 막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는 약이다. 결합 조직 부분에 결합 조직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하수오도. 단삼. 미한합니다. 여기도 미한. 네. 활혈 거하고요. 양혈 소종하고 소옹하고 양혈 안신작용이 있네요. 얘도. 그 다음에 신복 사기를 치료합니다. 이쪽이 아픈 거죠. 요쯤 아픈 거를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장이 소리나는 꾸룩꾸룩꾸룩꾸룩 소리나는데도 씁니다. 그 다음에 한혈 적취에 씁니다. 이렇게 이제 한혈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약을 보다 보면 한혈, 허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미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한테서 뭐를 찾냐 이런 얘기지. 치료하려고 한약을 써서 환자를 치료하려면 뭐를 우리가 봐야 되니 한약의 기미론 때문에 한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환자의 한혈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혈이 나오는 거예요. 적치가 있는데 한혈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때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어, 제가, 그 다음에 지번만이 얘기했죠. 안신. 얘도 있기를 합니다. 신경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심근허혈이나 심근경색을 개선합니다. 이게 무슨 처방이죠? 단삼 쓰는 거? 단삼 6개 심적환. 그겁니다. 혈압과 말초혈관 확장을 하고요. 물추출물은 혈관 상피세포 이상의 기능을 억제하고 이상 기능을 억제하고 말초혈관 순환을 개선해요.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혈액 응고 억제하고 혈전 용해하고 혈소판 응집이나 항혈전 작용을 같이 다 합니다. 이것도 요놈하고 같고. 뭐 이런 얘기는 앞에서 하수오하고도 비슷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물추출물은 뇌세포 보호작용이 있고 진통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면 여기 있게 하는 작용이 있고 안신하는 작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작용도 있다는 거죠. 보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T임파구 증가를 포함한 면역 증강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혈관의 죽종 형성이나 이런 걸 억제해요. 요거는 요런 거 같은 맥락에서 쳐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안에 뭐가 이렇게 막 차는 문제, 찌꺼기가 붙는 문제를 처리하는데 단삼을 많이 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하수화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약간 따뜻했잖아요. 얘는 찬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미한 체온을 내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활혈거합니다. 혈액응고를 억제한다는 거. 그다음에 혈전 용해 작용이 있다는 거. 양혈 소종을 합니다. 혈압 강화를 하고 해열하고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양혈, 피를 식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소종은 당연히 염증성 부종을 억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염증 작용입니다. 양혈 안신하고 진정, 진통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고 앞에서는 신경을 재생하는 능력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삼을 많이 쓰는 곳은 결국은 혈관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협심증 이런 데 제일 많이 썼다는 얘기죠. 옛날 사람들도. 그러니까 흉복통, 이런 데 통증이 오는 거, 거기에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도인입니다. 고평합니다. 활혈거합니다. 윤장통변하고 변폐에 씁니다. 그다음에 가사, 변폐, 이제 하복부에 있는 문제예요. 대부분 이 얘기가 골반강, 고기로 봐야 됩니다. 이제 요쯤에 있는 문제를 주로 본다는 거죠. 여기 쭉 보시면 거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충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기생충을 죽일 수 있는 거, 요 정도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네. 그래서 혈관 확장 작용이 있고요. 이 행인이나 도인이나 얘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뭐죠? NO를 생성하나? 그래서 혈관에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아미그달린이. 그 다음에 호흡 중추 억제하는 건데, 아미그달린은 체내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청산을 생성하며 이는 호흡 중추에 작용하여 호흡 운동을 안정시킨다. 대량 복용하면 중독되고, 그 다음 연수를 먼저 자극해서 마비시킨다. 그러니까 인체는 청산을 무독화시켜 소변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가볍게 호흡 중추를 억제하는데 이게 호흡이 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가쁜 거, 긴장하는 거, 뭐죠? 공황장애 같은 느낌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러면 가빠지잖아요. 사람이 두근거려지고 가빠지고 그런 걸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혈작용도 있고 항염증 작용, 진통작용, 알레르기 작용,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변을 나게 하죠. 전에 그런 얘기 했었나? 딱딱한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밑에까지 갔다고. 기름기가 많으니까 충분히 변을 나가게 할 수 있죠. 변을 나가게 하는 것 자체를 어혈이 풀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골반강. 그러니까 자궁이 부어버리면 대변 안 나갑니다. 그죠? 직장을 누르니까. 소변도 안 나갑니다.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변이 너무 굵게 굳으면 생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 변비가 생기면. 그죠? 그게 이제 이런 걸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을 빼버리면 여기 해결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궁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압박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인, 여광 뭐 이런 거 나 상한론에 보면 이쪽이 막 띵띵 부어가지고 미쳐버리는 것처럼 발광을 하는 그런 조문들이 나오잖아요. 변이 안 나가서. 그래서 혈펜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소변은 잘 보는데 변이 안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변을 잘 보니까 방광 쪽은 문제가 없고 대변 쪽이 막혀버리는 골반강 안에서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이게 압력을 어디로 뺄 수 있느냐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압력을 어디로 뺄 거냐. 어디로 빼는 게 제일 쉬우냐. 그 얘기입니다. 제일 쉬운 위치가 어디냐?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골반강 안에 장기가 자궁이 있고요. 방광이 있고 직장이 있잖아요.
요거에서 압력을 어디로 뺄 거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었을 때, 자궁이 부었을 때 어떤 식으로 압력을 빼줘서 편하게 할 거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궁 근종이 너무 컸어. 그럼 당장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변비가 있어. 그럼 엄청 불편할 거 아니에요. 눌려가지고. 얘를 빼주면 한결 편해지는 거, 환자 입장에서. 얘는 해결이 안 됐을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해부학 약 하던 시절에 하복부에 이게 자궁의 근종이냐 아니면 만소낭종이냐 이런 것까지 구분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그것 때문에 생리가 안 돼가지고 그 히스테리하고 아주 발광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약을 썼니? 변이 안 나가면 도인승기탕. 그게 긴 여광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변하려고 대변하려면 얼마나 사람이 미칠 것 같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관장을 하고 그다음 소변도 카테터를 꼽아서 빼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요. 옛날에는 소변 카테터를 못 빼냈잖아요. 그러면 소변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미칠 것 같겠어요.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죠. 기절할 거예요.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도인 요약입니다. 곧 평입니다. 얘는 평입니다. 색깔이 없어. 평. 그래서 체온에는 큰 영향을 안 줄 것이다가 제 얘기고요. 활혈 거화합니다. 혈관 확장, 지혈, 진통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지금 골반강으로 생각하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해 가시죠? 그다음 윤장통변, 배변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당연히 변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할 게 호흡 쪽에 진정하는 효과가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행인하고 도인하고 같은 거죠. 같은 원리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백지입니다. 신온합니다. 얘는 온입니다. 거풍제습하고요. 통규 시통하고 소종 배농합니다. 통규 이러면 이제 아시죠? 무슨 말인지? 구멍을 뚫는다? 통하게 한다? 신경이 좋아지게 한다.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열진통, 부인, 누하, 적백. 그러니까 뭐죠? 냉대하 이런 데를 치료한다는 얘기고요. 혈폐.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음종, 한열. 여기도 또 한열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열이라고 하는 걸 구분함으로써 한약을 쓸 수 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한열을 찾는 겁니다. 환자한테서.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한열을 일으키는 질환을 생각해야 됩니다. 질환.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질환. 제일 흔한 게 감염입니다. 한열을 일으키는 제일 흔한 게. 감기, 위장이어도 감염이면 한열이 생깁니다. 아주 쉽게. 물론 다른 질환도 한열이 생깁니다. 근데 감염일 경우에 제일 흔하게 한열이 생긴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풍. 풍두, 침목, 누출. 얘가 이제 이거네요. 통규. 그죠? 눈에서 이렇게 눈물 줄줄줄 나고 잘 안 보이고 이런 걸 치료한다는 얘기겠죠? 네, 장 기육하고, 예. 그래서 보니까 양리를 보면 해열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예, 해열 진통작용. 그러니까 거풍 제습이나 소종 배농은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물추출물은 이렇게 균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배농, 네, 가능하고요. 운동중추와 호흡중추, 위주신경과 척수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혈압을 올린다는 거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섬유화세포 및 각질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고 세포 주기를 가속하고요. 섬유화세포의 콜라겐 발현을 증가시켜 상처를 치유합니다. 요 얘기가
어디도 두충에도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어요? 장기육. 장기육이 이렇게 가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충, 백지 이런 것들을 이런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반증이나 이런 데에 백지를 씁니다. 요거예요. 요것도 요거로 해석하면 돼요. 피부가 살아나는 거, 장기육.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 요렇게 섬유화세포에서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게 결국은 혈압 조직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목은 혈액 응고작용 이런 거하고 이런 거 요것 때문에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요거 양혈질. 그것 때문에 결합 조직하고 약간은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전에 그 당뇨병 이런 데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 처방에 당뇨에 쓴다고 해가지고 야 요거 이런 영역하고도 연관이 있겠다. 여기 혈액 응고작용하는 거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저한 이뇨작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혈패 이런 데도 쓰니까 결합 조직 쪽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건지황입니다. 건지황도 여기 고라세포의 증식, 활성 강화, 파골세포의 생성과 활성 억제 이런 것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